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 외국어 능력 시험 플렉스 일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렉스 일본어 책임 교수 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규라고 합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인 인증 및 민간 등록하여 시행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 출제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학학습 성취도, 객관적인 어학 능력의 측정은 물론 외국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신력, 변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플렉스 시행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하고요. 출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플렉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시험입니다. 플렉스 접수 및 성적 확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플렉스 정기시험 일정 및 성적 확인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9년 4회차 시험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적 유효기간은 여타 어학능력시험과 같이 시험일로부터 2년이고요. 홈페이지에서 성적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활용처에 관한 소개입니다. 정부기관, 사기업, 학교 등에서 입사, 승진, 인사, 해외 파견, 입학, 졸업, 학점 인정 등의 외국어 능력 평가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활용처는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렉스 외국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시험은 한국형 실용 어학 시험입니다. 한국인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된 시험들은 한국 학습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렉스 시험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상정한 시험입니다. 문법적 지식은 물론 활용론적 지식, 사회 언어학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합한 담화 구성 능력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학술 분야, 실무 및 영업 분야에서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등급부여, 전문가 및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철저한 관리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플렉스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수별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문항의 신뢰도, 적절한 난이도,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스 시험의 자격명 및 자격 종류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렉스 일본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렉스 일본어의 듣기와 읽기는 국가 공인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나타내 놓은 일본어는 교육부 제2018-16호입니다. 쓰기와 말하기는 민간 자격입니다. 참고로서 이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렉스 시험의 평가 내용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시험의 전체 구성입니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배정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읽기가 가장 시간이 깁니다. 평가 방식은 위에서부터 청취형, 독해형, 녹취형, 지필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읽기가 600점으로 가장 높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적절한 배점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을 받은 듣기와 읽기를 합치면 1000점
만점이 됩니다. 듣기에 있어서는 세 부분, 반응 테스트, 대화문, 설명문에 관련된 평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수는 10문항, 20문항, 20문항이고요. 3지 선택과 4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의 총 시간은 30분입니다. 읽기의 경우는 어휘문법, 동의-유의관계, 오문정정, 그리고 지문독해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인 지문독해는 50문항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문항은 15, 20, 5문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4지 선택 객관식입니다. 총점은 600점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듣기 읽기의 문제 제시 방식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는 듣기 문제인데요. 간단한 문장을 질문을 듣고 답하는 식입니다. 11번에서 30번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대화문을 듣고 맞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식입니다. 31번부터 50번은 약간 긴 중간 정도의 길이의 설명문을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91번부터 140번까지는 읽기 평가가 되는데요. 다양한 지문을 읽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입니다. 말하기는 자기소개, 낭독, 사진 사파 묘사, 역할 설정 2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주관적 의견 진술 2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배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녹음 시간이 약간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문 번역, 내용 요약, 담화 구성, 데이터 분석, 서신 메모 및 이메일 작성, 주제별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마지막 주제별 장문, 에세이가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등급 기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읽기 총점 1000점입니다만은 9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A, 1B, 1C의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가장 높은 1A 등급의 경우 951점에서 1000점 만점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능력 검정 기준으로서는 교양 있는 원어민의 듣기, 읽기 능력과 동일한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의 처음인 2A 등급의 경우는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이해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등급의 가장 마지막 보시면은 독자적 3C입니다만 독자적 의사소통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부터 힘든 도움이 필요한 수준까지 여러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쓰기와 말하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플렉스 일본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일본어의 특징입니다. 먼저 한국인의 일본어 능력 평가에 특화되어 있는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의 경우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시험은 일반적인 제네럴한 능력 평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렉스 일본어는 한국인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 평가를 오랜 기간 연구하고 실시해온 한국 외국어대가 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일본어를 사용하여 업무, 유학을 하게 되는 중상급, 상급은 물론 초급, 쿄큐라고 하지요. 초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일부 평가 시험은 최상급의 경우도 그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시험의 등급과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일본어는 초급부터 상급, 고급까지 특히 일본어 능력이 우수한 수험자의 능력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플렉스 일본어의 공신력.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국내 일부 시험의 경우는 공인을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일본어는 철저한 출제 업무 관리를 비롯하여 시험 시행 후의 피드백, 보고서 작성 등으로 시험의 준비, 시행, 결과 관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공적인 관리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은 물론 신뢰성에 연결됩니다. 플렉스 일본어의 퀄리티에 관한 말씀입니다. 플렉스 일본어는 일본어 교육, 일본어학 등을 전문 분야로 하는 국내외의 위원이 출제, 감수,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부분이고요. 일본어 능력 평가의 성과는 물론 최신 트렌드를 전문가의 시점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렉스 일본어의 출제 경향 및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 청해 부분입니다. 총 50문항이 출제됩니다. 제1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부는 1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유형과 8번부터 10번까지의 유형이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A, B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A가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서 B가 얘기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이 정답입니다. 今日は夕方から雪だそうですよ. だから寒いんですね. 이것이 정답입니다.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춥군요. 라고 하는 적절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8번부터 10번까지는 A, B, A, B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을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의 3번이 정답입니다. はじめまして、山田と申します。あ、はじめまして、塩谷と申します。すみません、もう一度よろしいですか?塩谷です. 이름을 잘못 들었네요. 다시 물어보는 시츄에이션입니다. 2부 보시겠습니다. 청해의 2부입니다. 2부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하나의 대화문에서 한 개의 문제가, 21번에서 30번까지는 하나의 대화에서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생활언어, 21번부터 30번까지는 학교, 특히 일본 유학 생활과 관련된 학습 언어, 25번부터 30번까지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 언어가 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예제는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네, 맞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부하 직원인 것 같습니다. 커피를 타주겠다고 하는데 커피를 어떻게 타줄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B, 엔드 오브 지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砂糖いっぱい、それから牛乳はいりませんがお湯を少し入れて薄くしてくださいね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커피에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정답은 3번, 설탕과 따뜻한 물, 이렇게 답이 됩니다. 제3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하나의 지문에서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31번부터 32번까지는 안내 및 음성 메시지, 백화점이라든지 관공서에서 들을 수 있는 안내 등입니다. 33번에서 34번까지는 일상생활 관련 내용, 35번부터 40번까지는 시사 및 뉴스 관련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기초생활 언어 파트라고 합니다. 41번부터 44번까지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습 언어입니다. 45번부터 50번까지는 비즈니스 및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실무 언어입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나운스, 안내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가 미아가 되어서 보호하고 있으니 서비스 카운터로
찾으러 오십시오. 아이를 찾으러 오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음성으로 들려주게 되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리니 타이스르 아나운스 데스까? 누구에게 하는 아나운스인가요? 두 번째 문제. 서비스 카운터니와 나레가 이마스까? 서비스 카운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붉은 글씨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청해 문제 풀이 요령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 공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한 번만 들려줍니다. 문제는 문제지에 있습니다. 문제 풀이 전 혹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문제를 미리 보고 타겟을 파악해 두는 것은 문제 풀이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인지, 친척인지, 이웃인지, 직장 동료인지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내용 및 대화의 목표를 알기 쉽게 됩니다. 세 번째, 어디인지 어떤 장면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2번이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장면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설명의 배경이 되는 장소 및 장면을 파악하면 내용 이해가 용이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활용론적 기능, 사회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기능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문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3번과 같이 인간관계, 장면에 바탕을 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꼼꼼히 메모할 것. 음성에 등장하는 숫자 혹은 수치는 당연히 메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수치가 변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으니까 꼭 메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짧은 팁을 더 드리자면 어려운 말, 어려운 한자어는 포기하지 말고 음을 그대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한자어의 경우는 메모를 바탕으로 여러 번 읽어서 음성에서 의미를 유추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독해, 읽기, 구신문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4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부는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번부터 65번까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을 찾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초언어 능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어, 수거를 비롯한 어휘력 및 문법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제 보시죠. 뉴스니 요르도 아스 후쿠오카니 타이후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이네요. 붉은 글씨입니다. 쿠르소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5부 보겠습니다. 제5부는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번에서 85번까지입니다. 주어진 문장 또는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거, 관용어는 물론 문법 및 문형에 관련된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예제 보시겠습니다. 1, 2, 3, 4에서 주어진 문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하는 것입니다.雑誌に 夢中で 電車に 乗り損なった. 잡지에 집중하느라고 전철 못 탔다 하는 내용이죠. 네, 빨간 글씨 1번,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1, 2, 3, 4에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카레노 니혼고노 우마사니 마시다오 마이다. 깜짝 놀랐다, 감탄했다 하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6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에서 90번까지이고요. 잘못된 부분 혹은 잘못된 표현을 찾는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된 4개의 문장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 답하면 됩니다. 1, 2, 3, 4는 우레시, 일본어의 우레시의 용법, 의미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어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만 1번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4, 5, 6부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문형, 어휘, 한자어 포함학습을 게을리하지 말 것. 독해의 4, 5, 6부는 일본어 능력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문법, 문형을 비롯하여 한자어를 포함한 어휘, 관용구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평소의 학습량에 좌우되는 부분이지요. 반복 학습, 암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주의할 것. 일본어와 한국어는 구문적인 유사성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요소까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특히 수거, 관용구 등은 한국어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시각에서 일본어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풀이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난해한 단어는 스킵. 크게 보는 시야도 중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문구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문 전체의 의미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풀이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부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렉스 일본어의 읽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됩니다. 91에서 140번까지고요. 독해 부분의 메인입니다. 하나의 지문에 2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 가지 지문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인데요. 크게 생활언어 영역, 학습언어, 원어학습 영역, 실무언어 영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언어 영역은 서신, 이메일을 포함합니다. 생활문건, 사용설명서 등입니다. 일본인의 생활사정, 시사, 시사는 국제정세, 사회문제 등등이 있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IT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학습언어, 원어학습 영역은 일본어의 학습, 교육, 그리고 원어로 된 문헌에 관련된 것입니다. 학교생활, 커리큘럼, 강의 진행, 논문, 보고서, 칼럼 등이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실무언어 영역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문건 및 서식, 법률 문건, 조약, 계약 등도 있고요. 업무 협의 및 협상에 관련된 지문, 회의와 세미나에서의 발표 및 연설문 등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보시지요. 예제는 듀렉스라고 하는 유리로 만들어진 혹은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식품 용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정도의 분량의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니について説明していますか?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읽고서 뭐에 관한 얘기인가를 파악하는 문제가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この製品の優れた特徴と関係ないのはどれですか? 이 제품의 좋은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우수한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내용은 듀렉스의 좋은 특징, 우수한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 풀이 요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꼼꼼하게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도 중요합니다. 지문의 양 결코 적지 않습니다. 플렉스 독해 공략은 우선 문장을 읽는 속도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섭렵할 것. 7부 독해에서는 일본 관련의 다양한 문장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말하기 2번은 낭독인데요. 낭독은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법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다. 발음, 청음, 타금, 요음, 장음, 발음 등 인토네이션을 중심으로 낭독 속도,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적극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지막까지 잘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4번, 5번은 역할 설정, 롤플레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시로 나옵니다. 먼저 인간관계 및 장면에 맞는 표현을 만드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등장인물의 관계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지의 표현, 여기 있는 표현 혹은 설정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감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어 반복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바꾸는 연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7번, 8번 주관식 의견 진술 문제와 9번의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 진술 문제 관련된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문제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 혹은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과 같이 답안의 구성을 좀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 내용이 그 자체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일본어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문장 구성 능력이 있는지 구두 표현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에 반대했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거나 하는 것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쓰기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번에서 5번 단문 번역인데요.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문 번역은 문법, 문형을 비롯해서 한자를 포함한 어휘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확한 번역이 중요하죠. 의역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니까요. 내용 요약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의 파악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약은 다만 한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문의 문장을 이것도 역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감점에 직결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예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입니다만 요약하는 문제가 있지요. 9번의 이메일 혹은 편지나 메모입니다만은 이러한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시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예시 보시면은 검은색 동그라미의 내용을 이메일에 적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런 기술해야 하는 내용의 누락은 감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장, 답안의 완결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에세이 의견문입니다. 역할, 요약 문제 등과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의견의 내용 그 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적 견해나 사회적인 지식보다는 일본어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채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플렉스 일본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 문제 예시 등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